아침 햇살이 은은히 번지는 동네 공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참새 울음소리 속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고 계십니다. 벤치에 앉아 쉬는 분도 있고 천천히 발을 옮기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도 보입니다. 이처럼 걷기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익숙한 움직임이지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길 노인의 80% 이상이 잘못된 방법으로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발을 질질 끌거나 무심하게 걸음을 옮기는 습관 때문에 걷기에 좋은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오히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걷기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추억이자 삶의 리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가던 골목길, 장마철 지늘길을 장화 신고 건너던 기억 장터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던 어머니의 뒷모습. 걷기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에 올바르게 걷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운동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길고 건강하게 이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걷기 어떻게 해야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자세와 발걸음 호흡과 리듬 걷는 시간과 장소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아마 어르신들께서도 내가 늘 걸어왔던 방식에 작은 변화만 줘도 수명이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왜 잘못된 걸음걸이를 하고 계신지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왜 80%의 노인이 잘못 걷고 있을까? 시장길을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시지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발을 질질 끌며 걷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인의 80% 이상이 잘못된 걸음걸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관절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힘차게 내딛던 발걸음이 어느 순간부터는 무겁고 허리도 자연스럽게 구부정해집니다. 거기에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배워온 습관까지 더해지니 본인도 모르게 비뚤어진 자세와 걸음걸이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동네 공원에서 아침마다 만나는 김 어르신은 젊었을 때 회사에 지각하지 않으려고 늘 빠른 걸음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 통증 때문에 발을 최대한 아끼다 보니 발을 끌며 걷는 습관이 자리 잡았다고 하셨지요. 이런 습관은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오히려 통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이제 나도 나이가 많으니 예전처럼 걸을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자세를 더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올바른 자세와 걸음법만 익혀도 몸은 충분히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걸음걸이는 단순히 다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과 호흡 마음가짐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건강 수명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잘못 걷는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르게 걷기 위해 가장 먼저 고쳐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밀, 허리를 세우고 시선을 앞에 두기.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단순히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을 정면에 두는 것만으로도 호흡이 깊어지고 걸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를 떨구면 폐가 눌려 숨이 얕아지고 균형도 불안정해지지요. 생각해 보시면 학창시절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똑바로 서라 하시던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며 자연스럽게 힘을 얻곤 했습니다.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먼 곳을 바라보면 몸이 더 가볍고 당당해집니다. 동네 공원 산책길에서 이런 모습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허리가 굽어 눈앞 땅만 바라보며 걸으시고 또 다른 분은 고개를 들고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걸으십니다. 똑같이 걷는 것 같아도 자세에 따라 숨쉬는 리듬도 표정도 심지어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고개, 예전에 한 어르신께서는 나는 허리를 펴고 걸을 때마다 마치 20살 청년이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젊은 시절의 힘찬 걸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허리를 곧게 세우고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활량이 높고 낙상 위험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걷기를 시작하실 때는 먼저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먼 곳을 바라보자. 단순하지만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첫 걸음이 됩니다. 허리를 바로 세웠다면 이제 발걸음에도 조금 더 세심한 신경을 써야겠지요. 두 번째 비밀, 발 뒤꿈치부터 딛는 걸음. 많은 어르신들이 걸을 때 발바닥 전체를 동시에 툭툭 내딛거나 심지어 발끝부터 디디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걸음의 핵심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그 다음 발바닥 마지막에 발끝이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야 무릎과 허리에 전해지는 충격이 줄어들고 다리에 힘이 고르게 분산됩니다. 혹시 아침에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 주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아이는 뛰듯이 발 뒤꿈치부터 차근차근 디디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반면 어르신들은 발을 최대한 아끼려고 끌듯이 걷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습관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부담을 주어 통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걷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발을 끌며 걷다 보면 금세 피로가 몰려오지만 발 뒤꿈치부터 차근차근 디디며 걸으면 훨씬 덜 힘들고 안정적입니다. 발 뒤꿈치가 충격을 흡수해주고 발끝이 추진력을 주어 몸 전체가 앞으로 부드럽게 나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재활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뒤꿈치 착지 걸음법입니다. 척추와 무릎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근육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연습 팁을 드리자면 집 앞 골목이나 공원길을 걸으실 때 뒤꿈치, 발바닥, 발끝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걸어보세요. 리듬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발걸음이 훨씬 안정적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걸음걸이를 이렇게 바꾸었다면 이제는 발걸음과 함께 호흡과 속도도 신경을 써야겠지요. 세 번째 비밀, 호흡과 보폭 조절. 걷기를 오래 하려면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호흡과 보폭을 함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걷다 보면 금세 지치고 무리한 보폭은 무릎과 허리를 아프게 만들지요. 옛날 체육 시간에 하나 둘 셋 넷 구호를 외치며 줄 맞춰 걸었던 기억, 혹은 군대에서 발을 맞추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리듬에 맞춰 호흡을 고르게 하면 몸이 훨씬 편안해지고 걸음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두 걸음에 들이마시고 두 걸음에 내쉰다는 생각으로 호흡을 맞추시면 좋습니다. 숨이 가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어지며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크게 숨을 들이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봄날 창문 열어놓고 들어오는 바람을 들이마시는 듯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 됩니다. 보폭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짧으면 힘이 실리지 않고 너무 길면 금세 피로가 쌓입니다. 자신의 키와 다리에 맞는 적당한 보폭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발 한두 개 정도 앞에 자연스럽게 디딘다는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섰을 때 아이의 발걸음이 빠르다고 덩달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호흡과 보폭을 지키며 걸을 때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호흡이 맞아 떨어질 때 오는 그 고요한 리듬은 마치 오래된 국악장단처럼 우리 몸을 편안하게 감싸줍니다. 호흡과 보폭을 조절하며 걷다 보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쉬어가는 명상 같은 시간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몸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뇌와 마음도 젊어지게 되는데요. 다음으로는 걷기가 뇌와 정신 건강에 주는 놀라운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뇌와 마음을 젊게 하는 걷기. 걷기는 단순히 다리와 폐를 단련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뇌와 마음까지 젊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규칙적인 걷기가 치매 예방과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혈액이 더 원활히 흐르면서 뇌세포가 활력을 얻고 새로운 자극을 받아 사고 능력도 또렷해지는 것이지요. 이 효과는 단순한 의학적 수치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한 바퀴를 돌며 동네 친구와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앉아서 하는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발걸음이 리듬을 만들어주고 바람이 기분을 환기시켜주니 잊었던 이야기들이 술술 흘러나오고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걷다 보면 옛날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놀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걷기에는 추억을 불러내는 힘이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 시골길, 학교 가던 길. 이런 길을 다시 걸으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을 다시 꺼내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경험이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걸을 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우울감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30분만이라도 걷다 보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는 몸을 젊게 하고 동시에 마음을 열어주는 최고의 약입니다. 그래서 걷기를 꾸준히 하는 분들은 대체로 표정이 밝고 생각도 긍정적이며 삶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걸음을 알게 되셨으니 다음으로는 언제 어디서 걷는 것이 가장 좋은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걷는 시간과 장소의 지혜. 걷기를 생활 속에서 오래도록 즐기려면 언제 어디서 걷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걷기라도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이 얻는 힘이 달라지지요.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과 저녁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다 보면 밤새 굳어있던 몸이 풀리고 맑은 공기가 폐를 깨끗이 씻어주는 듯한 상쾌함을 줍니다. 반대로 저녁 무렵 노을빛을 바라보며 걷는 길은 하루의 피로를 천천히 내려놓게 도와주지요. 한국의 계절마다 주는 맛도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동네길, 여름에는 바닷바람이 스치는 해변 산책로, 가을에는 붉은 단풍잎이 수북한 산책길, 겨울에는 맑은 찬 공기를 가르는 강병일. 이렇게 계절을 느끼며 걷는 순간은 그 자체로 삶의 선물입니다.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동네 아파트 단지나 작은 공원도 좋지만 가끔은 한강 둔치나 전통시장을 지나며 걷는 것도 새로운 활력을 줍니다. 시골 고향길을 찾을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오래된 돌담길, 논두렁 사이, 오솔길. 이런 길을 걷다 보면 단순한 운동을 넘어 어린 시절 기억과 가족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아침마다 집 앞 작은 산책로를 걷는데 같은 길을 걸어도 계절이 바뀌면 풍경도 바뀌고 마음도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듯 걷기는 매일 같은 동작 같지만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른 풍경과 추억을 선물해주는 생활의 예술입니다. 그러니 걷기를 습관으로 삼으실 때는 언제 어디서 걷는가를 스스로 정해보세요.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꾸준히 이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제 이렇게 올바른 자세와 발걸음 호흡, 그리고 시간과 장소까지 더해지면 걷기는 단순한 습관을 넘어 수명을 늘려주는 강력한 건강 비결이 됩니다. 다음에서는 걷기가 수명을 늘린다는 과학적 근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걷기가 수명을 늘리는 과학적 근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정말 걷기 하나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고 말이죠. 사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여러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의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꾸준히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조절되며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또한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나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0대 박 어르신은 건강검진에서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의사 권유로 매일 8,001만 보를 걷는 습관을 들이셨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걷기가 나를 다시 살려냈다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걸으십니다. 걷기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기간 꾸준히 하는 분일수록 노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걸을 때마다 혈액과 산소가 온몸을 돌며 세포가 활력을 얻고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니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집니다. 흔히 걷기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한국인에게 걷기는 특히 친숙합니다. 밥상 위의 김치처럼 매일 필요하고 언제든 곁에 있는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장 쉬운 길, 그것이 바로 걷기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올바른 걷기의 지혜를 마음에 새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걷기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깊은 건강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발뒤꿈치부터 딛는 걸음 호흡과 보폭을 조절하는 법, 그리고 마음을 젊게 하는 걷기 나아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지혜까지. 작은 습관의 차이가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수명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걷기는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걷는 법을 실천한다면 그것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보약이 되어줍니다. 아침 햇살 비치는 공원길 붉게 물든 단풍길, 저녁 노을 깔린 강병일. 그 길을 걸으며 삶의 추억을 떠올리고 또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래 사는 지혜이자 행복의 비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혹은 이웃과 함께 걸으며 대화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는 순간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선물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걷기 습관이나 추억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또 다른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면 잠시 시간을 내어 동네 골목길을 걸어보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고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